자, 지난주에 경제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가장 뜨거웠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고용지표, 논팜 페이럴이라 그러죠. 비농업 부문 고용, 논팜, 그러니까 그 농업 부문이 아닌 고용자 수를 집계하는 고용지표가 있는데, 이게 미국이 발표하는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데, 이게 얼마를 예상했냐면은 100만 명을 예상했어요. 미국이 4월 달에 고용이 100만 명 늘었을 것이다. 근데 실제 숫자가 얼마 나왔냐면은 26만 명 나왔거든요. 택도 없이 안 나왔죠. 여기죠, 여기. 예측을 거의 100만 명이 했는데 발표가 26만이 돼서 무려 70만 명 이상이 고용이 안 돼갖고 충격적인 지표가 나와서 야, 큰일 났다. 이게 나오면 보통 주식시장이 움직여요. 미국 경제가 좋냐 안 좋냐는 문제니까, 야, 내 주식 날아가는구나, 안 돼 하고 봤는데 그거 오르네? 야, 이거 보셨습니까? 주가가 갑자기 어이쿠 호재다 이러면서 오르는 거야. 니들 경제 망했다니까, 니 집 망했어 그러는데 주가가 오르는 거죠. 우리 집 망한 거하고 상관없지. 왜 니 망했는데 오르냐? 우리는 망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더 풀 것이다, 연준이 돈을 더 풀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 네 집 망했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지네 집 망하는데 주가가 오르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나 싶지만은 고용지표가 충격을 받으니까 경제지표가 부진한데 주가가 오르는 현상, 옛날에 많이 나왔던 배드 이스 굿, 이게 경제지표가 좋아도 올라요 사실은. 그럼 우리 집 좋다고 오르고, 하여튼 배드 이스 굿 이러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옐런 지금 미 재무장관, 옛날에 연준 의장이, 전 연준 의장이죠,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살짝 했어요. 5월 5일날 요 얘기 살짝 할 때 갑자기 막 좋다고 올라가던 주식이 야야야, 여기 있어. 뭔 소리야 이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잠깐 하니까 한 2% 빠졌어요, 나스닥이.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잘 가다가 뭐라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서 가던 길을 완전히 빠꾸한 적이 있었는데, 옐런이 저래갖고 정말로 만약에 우리 집이 조금 더 좋은 집이 되면, 조금 더 잘 살게 되면은 정말로 여기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저기 100만을 예상했는데 뭐 200만 명이 고용되고 그러면 실제로 경기가 제대로 회복이 됐으니까 돈을 이제 회수할 거고, 야, 그러면 주식이 안 가겠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집은 더 망해야 주식이 오른다, 이제 이런 논리로 가면서 옐런이 얘기했을 때가 주식이 빠졌는데 우리 집이 망하니까 주식이 오르는, 이런 일이 지난주에 저게 펼쳐진 데다가, 저런 이야기를 옐런 누나가 한 이유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3월에 2.6%가 나왔거든요. 이게 2%를 넘긴 적이 없어요. 미국이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마에 2%인데 3월에 2.6이 나왔어요. 게다가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 거의 OECD 모든 나라들이 물가들이 쭉쭉쭉쭉 올라서 전부 다 2%를 넘겼죠. 물가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미 재무장관이 이렇게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조금 더 망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한국은행도 11월 금리 인상 썰이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썰입니다. 11월 금리 인상론. 미국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금리를 올린다고? 왜냐면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됐어요. 0%, 1%, 0%, 1% 하던 게 2.3%. 마찬가지죠. 미국처럼 2%를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진짜 경제가 제대로 되고 물가가 많이 오르면은 정말 예전에 얘기했던 테이퍼링, 한마디로 감아들이는 거,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한 양적 완화를 감아들일 것인가, 회수를 할 것인가,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 연준의 자산 규모예요. 요 앞에는 리만 사태 전 거의 없었죠. 연준이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리만 사태가 빵 터지니까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합니다. 저희가 1차 양적 완화고요, 2차 양적 완화고요, 3차 양적 완화까지 연준이 거의 0에 가깝던 자산을 여기까지 올려요. 아마 4조 달러인가? 저기까지 올리는데, 여기서 테이퍼링을 선언을 합니다. 2013년 정도에 선언을 해갖고, 테이퍼링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양적 완화했던 돈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돈을 안 푸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옆이 평행하게 가죠. 평행하게 가다가 정말 약간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조금씩 감아들이는 게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 감아들이는 사람은 없고, 당연히 없고. 그래서 요때 사람들의 생각이, 연준이 더 이상 돈을 안 풀면 주가가 빠질까 안 빠질까가 저때 최대 이슈였어요. 물론 우리는 테이퍼링을 제대로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다시 오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한 양적 완화, 지금은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한 양적 완화의 시대예요.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돌았죠.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요때 만약에 테이퍼링을 할 때 더 이상 추가적인 돈을 안 뿌릴 때 과연 주가가 빠졌을까? 기억이 나십니까? 요 기간에 주가가 빠졌을까요? 빠진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빠지거나 여기가 다 왔다, 그게 S&P 기준으로 2000이었습니다. 2000. S&P 500 미국 지수가 2000일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여기가 이제 테이퍼링 충격이죠. 테이퍼링 때문에 왔다 갔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더 이상 돈을 안 푸니까 여기가 다 왔다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주식을 팔았다가, 야, 여기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2000이 4000을 가요.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믿기지 않는 지금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면서 사실상 테이퍼링이 더 이상 돈을 풀지 않았음에도 미국이 전 세계의 부를 쪽 빨아들이면서 저런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는데, 물론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 있었죠. 그때는 돈을 뿌리는데 물가가 안 올랐던, 이게 미국의 물가 지수인데 2%를 넘지 못했죠. 지금과 다르게 물가가 안 올랐던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마음 놓고 풀릴 수 있었는데, 게다가 지금은 양적 완화 시즌4입니다. 돈을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요즘엔 재정 정책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지금 미국 연준은 거의 무제한 양적 완화 중이에요.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죠. 아까 보셨겠지만 연준은 지금 현재 매월 약 130조 원의 채권을 매입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쫙쫙쫙쫙 뿌리고 있는 중이고, 아까 제 표를 보셨겠지만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보다 더 큰 금액을 더 단기간에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자산 가격이 미치고 여러분들이 코인에 미치고 주식에 미치는 이유가 사실 있죠. 여기나 여기보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1차, 2차, 3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더 빠르게 풀고 있어요. 4차는. 5차, 6차 오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5차, 6차가 올진 모르겠지만, 게다가 이게 미국만 뿌리는 게 아니죠. 이제 너무 많이 봤지만은 유럽은행이나 일본은행이 엄청나게 많이 뿌리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미쳤죠. 이게 1년에 1300조를 뿌리고 있어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저기도 1년에 1366조 원을 뿌리고 있습니다. 총 자산이 7400조를 돌파했어요. 이게 일본은행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연준만큼 뿌렸어. 미국만큼 뿌렸어요. 일본은. 경제력이 엄청난 나라긴 해요. 저걸 뿌리고도 버티는 걸 보면. 하여튼 거기다가 양적 완화로 돈을 뿌리는 게 뿐만 아니라 2020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코로나 때문에 세계 정부가 재정 적자, 재정 지출을 했는데 그게 추산하기로 1경 2천조 원. 하여튼 감이 없지만 저런 식으로 돈을 1경 2천조 원을 또 재정 적자를 냈죠. 자산 가격이 또 폭발적으로 상승하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모두가 부채를 지고 모두가 자산을 매입하는 전 세계의 레버리지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복사가 된다는 둥,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는 둥, 이런 현상이 나온 게 우리나라만 아니죠. 세계가 모두 지금 GDP 대비 3배에 이를 정도로 레버리지를 썼는데, 예를 들면 그 레버리지를 쓴 결과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난번에 나왔던 거, 우리 강아지 코인이 시총을 100조를 찍었는데요. 그리고 조금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갔죠. 역시 빠졌다가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위로 치솟 으면서 올랐는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 공매도라는 거는 도지코인 공매도 때렸으면 사망입니다. 사망. 야, 이게 말이 되냐? 강아지가 뭐 70조가 말이 되냐? 가는 겁니다. 원래 말이 안 되는 건 때리면 안 돼요. 제가 진짜 공매도 같은 거는, 아니면 막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참여를 안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건 말이 안 돼라고 때리면은 죽는 거예요. 아니, 말이 돼야 빠지지. 말이 안 되니까 오르는 거거든. 저건 비이성적인데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말이 안 돼. 그럼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되지만 이성과 비이성이 싸우면은 이성은 죽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 거야. 아, 가지. 그래. 이게 100조라는 거는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200조, 300조 못 갈 건 아니죠. 뭐 어차피 100조 가는데도 이유가 없었는데 200조, 300조 가는데 뭐 이유가 뭐 필요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100조냐, 왜 200조냐, Y를 갖다 붙이고 나의 논리적인 생각으로 아니다 그러고 공매도 때리면 죽는 겁니다. 보통 공매도 죽을 때 그렇게 죽어요. 논리를 따지다가. 하여튼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게 여기 왔다가 빠진 거였는데요. 다시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게 있었죠. 우리 머스크 형이 자주 등장하시네요. SNL이라는 TV쇼를 출연을 앞두고 도지코인에 대해서 내가 출연해서 요걸 풀어주겠다, 요런 말 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트위터인데, 더 도지파더, 도지 토큰의 아빠인 내가 SNL에 5월 8일 출연한다. 출연해서 내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확실한 립서비스를 보여주겠다. 확실한, 진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해줄게, 립서비스. 그리고 요런 것도 올렸어요. 이제 옆에 스타들이죠. 미국 스타들하고 이렇게 출연한다. 그러면서 자기 트위터에다가 아시죠 다? 요거 올렸습니다. 요거 오늘의 주인공을 확실히 예류해주겠다. 형을 믿어라. 그래갖고 그냥 믿어갖고 이게 여기서 여기로 올라간 건데, 자, 그래서 이제 SNL만, 이게 세터데이 나이트 토요일 밤 쇼죠. 토요일 밤 쇼. 암호화폐 애호가들과 투기꾼들이 SNL 에피소드만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다. 한마디로 여기 딱 TV 켜놓고 한쪽에는 모니터고 한쪽에는 TV 켜놓고, 이게 마치 그 연준 발표하는 것처럼 무슨 말이 나올지 살지 팔지를 손을 떨면서 그걸 보는 거.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연준 발표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발표할 때 채권 트레이더들이 그거 틀어놓고 실시간으로 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시간으로. 진짜 그래요. 금리를 올린 뻔했으나 이번에는 못 올렸다 그러면, 야, 안 올린, 하지만 다음에 올릴 수 있고, 야, 올릴 것, 뭐 이렇게 해갖고 춤을 추거든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총재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금리가 올릴 것 같으면 막 오르고 같지만은 이번에는 아니고 그럼 내려가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 SNL 에피소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머스크 형의 말에 따라서 이번 했어요. 이미 했기 때문에 가격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저 같으면은 저 SNL을 못 기다렸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 이런 말을 많이 여기까지 올랐으면 진짜 머스크 형이 정말 미칠 듯한 소리를 안 하면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머스크 형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도 있죠. 정신 나간 소리. 야 이거 무조건 내가 더 산다. 내가 10조어치 살게. 뭐 이런 소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성이 있는 분인데 거기서 그런 소리를 안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빠졌습니다. 한 15% 20% 빠졌는데 그럼 머스크 형이 무슨 얘기를 안 했냐? 무슨 얘기는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방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 1달러 될 수 있다. 도지코인은 미래의 화폐다. 금융의 새로운 수단이다.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왜 그게 금융의 새로운 수단이지? 하여튼 금융의 새로운 수단이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저는 처음에 컨셉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실제로 마치 비트코인처럼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파이낸셜 거버넌스를 바꿀 수 있는 뭔가 우리만의 어깨에 걸고 갈 수 있는 금융의 새로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다만 문제가 조금 위험한 거는 도지코인은 상위 100명이 100조 중에 67% 60조를 들고 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누군지 모르죠. 특정 1인이 전체의 28%를 들고 있다. 이게 머스크 형이라는 썰이 많습니다. 이거 만약에 머스크 형이면 이거 머스크 형이면 감옥 갈 수 있어요. 아니겠지. 설마 자기는 저 아래서 25조 원어치 긁어놓은 다음에 굉장히 싸게 샀겠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가격을 저렇게 올리면은 감옥입니다. 저건 아니겠지. 제 생각에는 한 90% 확률로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25조를 도지코인으로 들고 어떻게 버티지? 이거는 워런 버핏 형이 와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이거 25조 원 들고 버틸 수 있어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물려주신 재산이 이 정도 안 되지 않나? 그거를 삼성전자 주식도 아닌 도지코인을 들고 버티려면 1% 2,500억 움직이는데 이번에 20% 빠졌거든요. SNL 나와서 별소리 없는 바람에. 그럼 5조 원 날라간 거야. 하루에 5조 원 손실을 버틸 수 있나? 하여튼 누군가는 저거를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팔아갖고 굉장히 많은 부를 획득을 했겠지만 자 그런 상황이니까 양쪽 하나 끝나지 않았고 모두가 지르고 있고 지금 뭐 10달러로 역전이 가능하니까 전 세계가 제2의 도지코인을 찾아라. 요즘 뭐 뉴스 보면은 알트코인 얘기 그만 드릴 텐데 도지코인은 우습다 뭐 세이프문은 뭐야 뭔가 했더니 뭔진 중요하지 않죠. 높이가 중요하죠. 뭐 제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높이가 중요할 뿐이죠. 도지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게 있겠지. 뭔지 중요하지 않죠. 이젠 이름도 별로 안 궁금하고 기초자산이 뭔지도 안 궁금해. 그냥 이게 무슨 개구리 점프도 아니고 점프를 어디까지 했냐. 높이뛰기 대회 뭐 이런 느낌이 약간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면은 가계 기업들이 빚을 작년에 엄청나게 냈죠. 정말 엄청나게 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했어요. 아래가 보면은 요 회색선이 GDP 증가율이에요. 보통 GDP가 내려가면은 신용, 돈을 빌리는 것도 같이 내려가는데 작년은 역사에 드물게 GDP는 아래로 갔는데 빚은 올라갔죠. 상관없다는 거죠. 아까 전에 미국의 고용지표 안 좋았는데 주가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집 망하는 거하고 우리 집 주식은 관계없는 거죠. 우리 집 망했기 때문에 돈을 더 풀어줄 테니까 더 좋아라는 거고 비슷하게 GDP는 가는데 여러분들이 신용은 더 많이 냈고 GDP가 가니까 당연하게 가처분소득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은 증가가 없거나 마이너스로 가는데 이건 올라갔죠. 돈을 빌리는 건 한마디로 생계형으로 빌렸거나 모두가 지르고 있는 데다가 뭐 주식 투자 비중 엄청나게 올라간 거는 뭐 이제 볼 필요도 없고 가계 신용 증가율은 당연히 10% 엄청나게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하니까. 근데 연체를 하고 있냐 우리가 가계 신용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연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역대 최저값에 가까울 정도로 빠지고 있어요. 연체가 없어. 왜냐? 오르고 있으니까. 오르고 있는데 이거 연체할 사람 없죠? 오르고 있는데 연체하면 이거 강제 청산이잖아. 내 도지코인 강제 청산한다 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딨겠어요. 지금은 아무도 연체를 안 해. 할 수가 없지. 연체하면은 그거 날려. 그러니까 절대 연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연체값이 뭐 거의 없어요. 위에 있는 거 보시면은 옛날엔 연체가 막 3% 4% 이렇게 연체를 했거든요. 이제 연체가 없어. 1%대 1%대. 아주 충실히 갖고 있습니다. 내 자산 청산당할 수 없으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뭐 지금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투자 시대로 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1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그때 보여드렸죠. 6.4%. 지금 미국에서는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저축률이 미쳤거든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을 정도의 저축률. 돈이 남아 돌다 보니까 신문기사에도 못 쓴 돈이 2200조다. 미국 소비가 지금 빅뱅을 하고 있다. 뭐가 빅뱅을 하고 있냐? 좀 이따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투자. 집 사거나 정부 소비 투자하는 건 이미 코로나를 넘었고요. 수입도 거의 다 넘었고 못 넘은 거는 미국 수출. 이것들이 쓰기만 하고 일을 해야지.
수출은 잘 안 하는데 수입과 돈 쓰는 거는 이미 코로나 이전을 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조금 정리드리면 이런 모습이죠. 통화정책 지금 현재 무제한 양적 완화, 무제한은 아니지만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양적 완화를 진행 중이고요. ING죠. 재정정책 미쳤죠. 돈 푸는 거. 뭐 2조 달러, 3조 달러 푸는 거 여지 없고요. 자산시장 요즘에 당연히 폭등하고 있고 투자는 우리는 레버리지 만땅에서 투자를 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남는 게 저축밖에 없으니까 소비는 지금 또 보복 소비에서 폭발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모두가 행복한데 문제는 우리의 행복을 딱 그 좀 애매하게 할 것 같은 게 이게 물가가 눈치 없이 조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눈치가 없어. 얘가 눈치가 없어. 이게 내려가야지. 쬐깐하게 내려가야 우리가 마음 놓고 조금 더 지를 텐데 눈치 없이 이게 지금 올라가는 바람에 모두가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월가도 그렇고 나오는 레포트들이 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인가. 작년에가 가장 낮았기 때문에 올해 YOY로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일시적일 거다라고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죠. 이게 원하는 건지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직은 미 연준은 테이퍼링은 시기상조지만 뭐 거품이 있다 그랬는데 문제는 저런 말을 하면서 이번에 보고서 연준 보고서가 다 나왔죠. 금리 인상 충격을 대비해라. 사실상 경고를 주는 거하고 비슷한데 우리 곧 뭐 하니까 미리미리 대비해라라는 레포트를 살짝 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저게 테이퍼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돈을 흡수해서 이렇게 풀린 돈을 아래로 빠지는 건 아니죠. 요겁니다. 요거 옆으로 더 이상 풀지 않는 기간이 올 텐데 아마 올해 가장 큰 이슈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